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이제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후보들이 각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여론조사의 어떤 방향을 보고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그다지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는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몇 곳을 보면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를 합친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상태로 단일화한다고 해서 이제 효과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것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일화가 과연 가능한지 여부하고 단일화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이제 단일화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양자 대결로 가야만이 이제 해볼 만한 승부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은데, 일단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이 이제 0%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론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 후보가 단일화에 나설지 또 이 후보가 이준석이 이걸 받을지는 결국 여론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론에 달렸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단일화 논의가 불붙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를 합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여론조사 수치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합쳐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실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합쳐갖고 승리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0.73%인가요? 그걸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몇 표 차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 위원장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돼야지 이제 단일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제 발표된 두 개의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후보를 앞서지 못해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의 어떤 단일화 협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힘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올라가야지 단일화의 명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40% 초반은 가야지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근데 매일 1%씩 올리겠다는 전략인데 그게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는 확신이 들면 이준석 후보가 먼저 단일화를 제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둘이 합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어야 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단일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계속 영남 지역이랄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김문수 후보를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엄청 비판을 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본인이 2등으로 올라서서 이재명 후보하고 양강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5에서 10% 굉장히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후보가 만약에 10%가 넘으면 오히려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그런 분석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지난 주말에 이제 한덕수 후보를 이제 교체하려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제 영풍이 불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지지였던 사람들이 많이 갈 것이다 했는데 의외로 이준석 후보에게 표가 가지 않았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개혁신당에서는 당원이 15,000명이 늘었네 어쨌네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그대로였다는 거죠. 5%와 10%에서 갈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이 10%를 넘었을 때는 이건 선거 비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최종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선거 비용은 한 푼도 보존받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10% 이상을 얻으면 절반, 선거 보조금 절반을 보존받는 거고 15% 이상을 얻으면 표를 얻으면 이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못 미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비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하고 결국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는 붙든 끝까지 가야지 다음 선거가 있다고 다음 선거에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아주 망가지길 바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주 망가져 버리면 결국 구태들은 뒤로 물러나야 하고 그러면 새로운 신진 세력이 형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려면 확실히 망가져야만이 자기가 보수층에서 이제 설 자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항상 정치는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가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당권이랄지 아니면 뭔가 세대 교체랄지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완전히 망가져야지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어설프게 망가지면 다시 이제 구세력들이 다시 기득권을 가지고 또 국민의힘을 휘둘릴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설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단일화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약간 사이드로 빠졌는데 단일화가 성사되려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지지율이 상당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고 이준석 후보와도 지지율이 벌려야 한다. 아니 근데 꼭 벌릴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45%인데 김문수 후보가 25% 그다음에 이준석이 한 20% 이 정도만 되면 김문수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상당히 또 여론 지지가 붙어 있으면 둘이 이기는 사람이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승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붙어 있어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굉장히 여론조사랑 붙어 있든지 아니면 김문수하고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랑 비등비등한데 둘이 합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단일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단일화 효과를 내려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 전에 반드시 돼야 합니다. 25일부터 이제 투표용지가 인쇄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열흘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돌아오는 일요일 날 TV 토론회가 상당히 좀 주요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누가 이재명 후보는 원래 토론을 잘 못하는데 지금 지지도는 계속 갈 거지만 김문수하고 이준석이 붙었을 때 어떤 토론회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이제 변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는 토론회 상당히 잘하는 편이죠. 그래서 일단 토론회 기점으로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기고 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확실히 앞서지 않으면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너무나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열흘 안에 이게 단일화가 될 것이냐. 더군다나 이제 이준석이 아주 부정적으로 손살을 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고
어떻게 보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아주 절대적으로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